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고, 이때 왜 빠졌는지,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걸 한번 보고 갈게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지금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찍었죠? 이렇게 빠졌을 때 미래 나노텍 지금부터 2차 전지. 2차 전지는 미래 나노텍 하나만 봐야 된다. 이유는 맞습니다. 예, 과열권에 들어와 있긴 해요. 2차 전지가. 다만 과열권에 들어왔을 때는 과열이 아닌 종목들은 다시 봐야 된다. 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전략들을 말씀드렸던 영상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빠졌을 때입니다. 예, 빠졌을 때 사야 된다고 했고. 자, 그리고 이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딱 하나죠. 예. 과거에 있었던 이런 주가 형태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 그리고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과거 이 정도 3만 원대에 보유하든가 최근에 매수를 해서 27,000원에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때는 2022년도에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요. 이때는 2차 전지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단지 BLU 사업이라고 해서 냉장고나 TV, 예, 부속 부품을 납품하는 거. 거기서 실적 개선이 좀 일어났다는 사실로 요 정도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은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자, 이때 에코프로나 관련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었죠. 그쵸?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이 났는데, 이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환원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때 에코프로는 꺾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즉, 따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미래 나노텍도 역시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2차 전지 중에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3일만 보유하더라도 어떤 업종인지 알 거예요. 자, 2차 전지 중에 수산화 리튬 생산하죠? 자, 리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광물이잖아요. 광물에서 이제 리튬을 뽑아내는데 그 중에서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을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예, 리튬은 반드시 어디선가 들여온 상태에서 가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술력도 쉽지 않습니다. 예, 국내 기업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얘 포함해서. 자, 이미 14,000톤 정도 생산 능력은 보유하고 있고요.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이벤트가 나와요. 두 가지 이벤트. 그쵸? 자, 2차 전지 때문에 상승했다가 2차 전지 때문에 빠졌고. 자, 요 부분. 근데 요 부분에 대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36,900원을 갔을 때 2차 전지 때문에 갔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나 금양 주가가 좋았냐? 아니에요. 아닌데 혼자 갔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이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14,000톤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4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질 거야. 즉 증설을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시장에서는 정말로 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고 실제로. 근데 그 의구심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시장에서 액션이 나오지 않다 보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도 현재 주가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 고공행진했었잖아요. 근데 현재 부근 때는 왜 이렇게 돼 있냐?
2차 전지에 대한 테마로 움직이진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순히 에코프로 PM 그냥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딸려서 올라가면요.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는 사실이 아니고 뭐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따라쟁이가 돼버려요. 이런 주가들은 항상 이렇게 회귀하기 마련이다. 근데 지금은 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때 나왔던 거 그래도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고 그리고 기업 홈페이지 그리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살짝 검색해 드릴게요. 분석해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교환사채라고 하는 기업. 자, 간단히 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그리고 교환사채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전환사채는 그냥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주식으로 전환해서 무조건 팔 주식이니까. 신주인수권도 중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 어떠한 조항들이 있어요. 미리 우리가 갚아버리든 미리 다시 재판매할 수 있던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지금 미래나노텍이 발행한 교환사채라고 함은 제가 적었던 것 중에 가장 건전한 채무다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환사채. 자, 지금 25,300원이지만 가격 메리트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바쁘신 분들은 이 미래나노텍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자, 정리한 자료 이름 보게 되면 미래나노텍 교환사채 발행 일정 추가 발행이 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맞춤 그쵸? 일정. 자, 결론적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리 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6227-8706으로 미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리미리 받아가신 분들은 이런 급락에 이런 미래나노텍 지금 수익을 꽤나 향유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교환사채 이야기 하다 말았죠. 자, 교환사채라 함은 이 기업은 1년 동안 발행했던 게 언제 발행했었냐면요. 대략적으로 이 부분대에 발행했어요. 대략 18,000원 정도 됐을 때. 그쵸? 근데 교환사채 가격은 얼마에 발행을 했다? 2만원에 발행을 했다. 왜? 보통 사채라는 거는 돈이 없어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업은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우리 당신네 주식을 사고 싶은데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업이 그래요? 20% 정도 더 주고 사간다고 한다면 당신네들한테 50만 주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힘있게 시장에서 충격을 주면서 사는 거는 싫고 20%? 18,000원일 때 2만원에 대한 주가를 주더라도 충분히 나는 수익을 낼 수 있어 라는 근거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쵸?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게 전환이 되는 일정이 생기면서 3월부터 이게 매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락의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교환사채 물량들이 시장에 나와 있느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요거는 다 확인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자, 거래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주가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별 주식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라는 부분은 하루 이틀은 장난칠 수 있어도 크게는 훼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상승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조정을 보일 때만큼은 이렇게 거래가 없었다. 이 뜻은 일부분의 미리 우려했던 투자자들이 주가 훼손을 좀 이끌어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 쌍바닥이죠. 쌍바닥에서는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에 접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간을 봐야 된다라고 했고,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었던 이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는 조정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조정폭은 감안을 해야 된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거래를 수반하게 되면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조정을 소화시키기 위한 거래량 없는 테스트,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들어봤죠. 과도한 금융위기나 어떠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입혀보는 겁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그 구간대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등락폭이 기존에 있었던 2차전지처럼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주가는 그쵸? 스트레스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8월에 대한 주가 흐름이 나와 있어요. 자, 당신이 어떻게 이걸 아냐라고 하지만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되기 바로 일전에 이런 부분 수산화 리튬 생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고 이렇게 해서 신고가를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자, 역시나 똑같습니다. 현재 교환사채 발행된 부분들 중에서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분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급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고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 이 부분대를 거친 후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나왔을 때 지분 공시가 나왔을 때는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겁니다. 즉, 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요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왜? 이 종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끌고는 가되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모든 종목은 피로감이 느끼거나 차익과 상승과 차익, 조정 이런 걸 반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보면서 그 눈을 길러야 되고 만일에 2차 전지에 대한 과열이 왔을 때 이 종목도 일부분 영향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깔면서 진심으로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구간, 그 구간대에서는 주식을 팔지 않고 비중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시장의 변동성, 종목의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방이 여기 나와 있죠. 예, 주자론이라고 해서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방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있었던 겁니다. 축하. 8시 50분에 단기 거래를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자, 오늘 여기 계신 분이 올린 겁니다. 예, 규모가 뭐 10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선물은 나중에 보내주세요. 지금은 제가 받을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DX 예, 전일 매수, 전전일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린 모습을 보여주셨고, 자, 한번 볼까요? 물론 이상 없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제가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 자, 이렇게 많이 사셨을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빠질 때 똑같죠? 미래나우텍처럼 단기 거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익을 전일 보유분은 팔아라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예, 고점에 매도가 나갔죠. 자, 이게 언제부터 했었냐면 자, 오늘 오전에 HTS 이런 시세가 멈춘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전날 미국이 올랐던 거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자, 이런 거 본인들이 좀 수익 난 것들 이렌텍 비올 이런 것들도 계속 올려주세요. 자, 이런 것들 보면 제가 뿌듯합니다 라고 올려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렌텍 23% 초급등이다. 이유는 살 때 미리 말씀드리죠. 이렌텍은 전자담배와 배터리백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리고 미래컴퍼니 로봇을 타깃으로 하되 시장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금요일 이슈였어요. 미래컴퍼니. 자, 그쵸? 급등 나왔었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익을 상한가 진입입니다. 그래서 자익을 해드렸고 제 영상 하나씩 다 보게 되면 다 근거를 남깁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래나노텍 한 종목만 들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 다만요. 미래나노텍 그 전략 자료집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미래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그러면 요 종목 하나만 몰빵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뭐냐? 시장의 움직임과 또는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시장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종목은 이상이 없더라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그 시장의 흐름을 캐치를 하고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 놀 수 있다고 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래나노텍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80%가 넘으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쵸? 자, 오늘 물론 영상 다시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신성 델타 테크. 그쵸? 시초가 매수 15,000원 매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신성 델타 테크. 자, 시초가 매수 15,000원 매도입니다. 2차 목표가는 없다라고 적혀 있죠. 8시 50분에 제가 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8시 50분에 보내드리고 사야 되는 근거를 제가 제시해드리죠. 2차 전지 관련주, 중소형주 순환매, 배터리팩 관련 수급 이슈가 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시초가 매수 15,000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오늘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14,470원, 4.86% 이렇게 떠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16,500원, 19.57%까지 갔죠. 근데 저는 15,000원에 매도하자라고 했죠.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얼마나 잡히죠? 13% 정도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단기 거래라는 겁니다. 왜? 2차 전지가 올라간다 한들 에코프로, 금양 이런 거에만 목매이는 게 아니고 포스코 DX처럼 급락에 사보자라고 해서 단기 거래를 하고, 그리고 자이글처럼 순환매 일종으로 해서 주식을 사보자라고 해서 자이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자, 상한가를 먹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신성 델타테크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팩의 중요한 이슈다.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먹진 못하더라도 이 부분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서 향유했다는 겁니다. 그쵸? 자, 단기 거래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다는 겁니다. 자, 가치. 이 종목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날의 시장의 업종의 움직임을 미리 캐치를 하고 수급들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리고 단기 거래를 통해서 최소한의 리스크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매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단기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단기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8시 50분, 오전 8시 50분에 일괄적으로 단기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아셨죠? 목표가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8시 50분부터 9시에 주문을 모아서 9시에 이렇게 체결이 되죠. 체결이 되고 9시 시초가 거래를 통해서 거래라는 게 시초가 매매. 제가 단기 거래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참여하셔서 이렇게 무위험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자, 시장과 함께하는 거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시면 아마도 조금은 더 주식이 재미있는 상품이구나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일에 본인이 나는 단기 투자는 절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존중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 5종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이게 1년 동안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에요. 1년 동안. 자, 보통 1년 동안 이렇게 기관이라고 하는 증권사 5군데 메이저 증권사에서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저는 지금 시황과 맞아떨어지는 업종 내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근데 이게 바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13%까지 올랐다가 3%에 끝났는데, 자, 이 종목은요, 아마도 길어봐야 이번 주까지만 허용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이런 오랫동안의 조정 후에 주가가 오른 상태가 없이 꾸준히 잡아냈죠. 이런 큰 의미가 한번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달 내에
3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차트를 비슷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로 이 종목, 이 중장기 투자 증권사 매집주라고 하는 거를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 동훈아나텍과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게 되면, 증권사 매집주를 원하시게 되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증권사 매집주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음명을 삭제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 말씀드렸던 대로 요 바로 전에 있었던 종목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렸던. 자, 보시게 되면 동훈아텍도 이렇게 1년 동안 매집을 하고 몇 프로 올랐죠? 예, 한 달 동안 제 예상보다 더 5배나 올랐죠? 그쵸? 이게 바로 매집주의 파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펩트론이라는 종목, 제가 1112를 말씀드리면서, 자, 1년 매집 후 3배 올랐죠?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구간대 스타트를 해버릴 때는 이미 한 박자 늦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쵸? 사유와 근거도 다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이유는 이것도 펩트론이라는 종목 물론 관심 없겠지만 제가 적어드릴 때는 증권사 매집주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쵸?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는 일론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 시장에 언급을 하고 하는데, 시장이 2차 전지의 쏠림으로 인해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관심을 못 가지고 있지만 이 수급들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쵸? 모든 건 주식은요, 주식 투자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냥 주가의 흐름만 보다 보면 안 돼요. 모든 건 1번은 주가가 움직일 만한 근거, 그게 매집이면 매집에 대한 근거를 찾아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사야 되는 근거,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매번 말씀드렸죠, 모든 종목은 그냥 이렇게만 보다 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급등을 했구나 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 숨어있는 변동성을 실제로 이 종목을 느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다. 왜? 하루의 변동성이 20%,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10%에도 끝나더라. 이 변동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 아니고 비극이다. 근데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변동성 구간대를 피하고 하신 분들이 보통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방이 이거잖아요.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런 텔레그램 방.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그때마다에 대한 흐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혹시나 있을 시장의 어떠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텔레그램이라고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방에 제가 초청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지금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래나노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구체 사업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전구체. 자,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양극재라고 하는 요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전구체입니다. 거기에 1,000억 원 정도를 증설을 한답니다. 수산화일팀은 14,000톤짜리를 40,000톤까지 늘린답니다. 자, 이 뜻은 뭘까요? 전구체의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느냐. 2차 전지, 전기차 업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가 조금 더딘 겁니다. 그쵸? 영업사원들이나 잦은 출장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500km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 아무리 빠른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수명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의 핵심은 뭐다? 배터리 효율을 늘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만일에 뭐 10기가다. 만일에 자 100기가까지 늘릴 수 있는 배터리의 이런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양극재고요. 그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전구체라는 겁니다. 이 전구체 산업을 진입을 하겠다 해서 1000억 원, 5천억짜리 시가총액 업체가 1000억을 투자한다는 거죠. 자, 그 뜻은 뭐냐 하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 에코프로라는 3인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과열권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수산화 리튬 그리고 전구체 다시 소위 말하는 원료라는 원점으로 다시 회귀가 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죠.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과 일정 그리고 교환사채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정들을 다 정리해놨다고 했죠. 제가 자 여기 제가 자료를 정리해놨죠. 교환사채 발행 일정 맞춤가 일정 주가 변동. 왜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대로 흘러갈 겁니다. 왜? 교환사채가 들어온다 하면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그 일정에 맞게끔 그날 폭등이 나올 겁니다. 왜? 가장 건전한 사채고 개인을 대상으로 발행하지 않고 가격을 할증 발행할 거다. 할증 비싸게 발행을 합니다. 아시죠? 반드시 이 자료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그 모든 종목들 모든이란 표현을 쓸게요. 모든이라는 종목들은요 항상 급등을 하고 장중의 변동성을 확대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변동성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변동성이 40%가 넘습니다. 아셨죠? 자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권투에서 선수와 하수의 차이를 논할 때 어떻게 논하냐 하면요. 자, 선수는요. 방어를 할 줄 압니다. 내가 진짜 들어갈 타이밍과 아닐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시장을 볼 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을 안다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 그래프대로 움직인다는 거고 하수는 어떠냐면요. 공격만 할 줄 압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매수만 할 줄 안다는 거죠. 매수. 그쵸? 그리고 나서 물리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부분을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타짜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이런 자료들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미래나노텍 이 자료 받아가시고요. 텔레그램방 제가 말씀드렸던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텔레그램방 시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공유하는 방이에요. 텔레그램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텔레그램방 초청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 있잖아요. 이 종목을 들고 있지만 현금을 보유하든 기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기타 종목들 보유 현황들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떤 거는 속가내고 현금을 준비했다가 단기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드릴 거니까요. 아시죠? 자, 제가 5년 전에 주식 유튜버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100만까지 제가 구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체력적으로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찍어달라 분석해달라 이런 영상들 많이 찍다 보니까 사실 체력적으로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 하나씩 다 보시게 되면 오른다라는 영상을 찍은 게 없습니다. 지금은 피해가야 된다 또는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언제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일에 어떠한 종목을 찍을 때 이 종목 무조건 좋아요. 자, 이런 영상은요 그냥 듣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보다 실제로 원하는 건 딱 하나죠. 쓴소리라도 나의 포켓에 돈을 넣어줄 수 있는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를 때는 정말 좋다 빠질 때는 정말 아니다. 이거는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사야 되는 근거, 오르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어디선가 다른 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상 저보다 그래도 이런 타점들을 잘 맞췄던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필드에서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 있었고, 그리고 주식 유튜버를 이렇게 하게 됐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변동성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더 몸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료 개선하고 할 겁니다. 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식 타짜 때문에 피할 수 있었고 수익 구간대에서 향유할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시장도 조금만 더 안정화가 되고 양극화 시장이 좀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조금 저도 쉽게요. 그리고 과거에 일방만 명이 있을 때 저도 유튜버 수익으로 해서 꽤나 많은 수익을 주셨습니다.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문자 내용 보시게 되면 주식 타짜 기억합니다라고 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영상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약간 오류가 있어요.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급하신 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반드시 받아가십시오. 미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문자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장 상당 부분 날씨도 덥고 주식도 잘 안 되니까 화나시고 짜증 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 거래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에 대한 부분을 상류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따분한 시장이 아닌 즐거운 주식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증권사 매집주부터 단기 거래까지 자, 다 준비해 놨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향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일단 미래 나노텍이었고, 제가 따로 자료를 안 보더라도 제가 찍었던 영상이고 탐방을 10번 이상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사를 찾게 되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뭔 소리지? 라고 해서 잘 모를 거고, 그거를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발행했던 사채에 대한 부분 인식, 그리고 향후에 교환사채가 한 번 더 발행이 될 건데 그 일정을 정해놨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이다, 과열권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전략 자료지 반드시 받아가셔서요, 여러분들 물론 목표가대로 끌고 가는 거는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의 타점을 가지고 이 자료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남들보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 덜 피곤함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은요 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도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죠? 이왕이면 쉬었다 갈 때 이 부분에서 평상에서 쉬어가느냐, 아니면 울퉁불퉁한 데서 어렵게 쉬고 가느냐, 이 차이 아시죠? 이왕이면 쉴 때만큼은 푹 쉬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뭐 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잘 되기 위한 과정에 제가 꼭 쌓아야 되는 종목들 타점,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대인 진입을 해야 되고 피해가야 되고, 이런 일정들 바로바로 향후에도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자,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었다면 반성보다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주식 투자는 맞추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 맞추는 과정에 변동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큰 변동성만큼은 피해가고 할 수 있어야만 바로 선수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